저는 30대 초반에 이제 한참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어야 할 결혼 1년차 여자입니다. 깨가 쏟아져도 모자랄 때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말로 하기에도 끔찍한 일을 겪어서 그 일을 한번 사연으로 보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저는 고아입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제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제게는 그 두 분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엄마 아빠가 제게 없다는 사실이 상처가 될 때도 있었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정말 제게 잘해주셨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부자는 아니어도 전혀 부족한 거 없이 유복하게 살아왔어요. 그 바탕에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하시면서 회사도 운영하셨고 재산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항상 제가 필요한 건 다 해주셨고 아마 부모님이 살아계셨다고 해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만큼 저를 사랑해 주셨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해서 이제 좀 효도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할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슬프고 힘들었지만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이악 물고 버텨냈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도 제가 결혼하는 걸 보시고 작년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졸지에 저는 친정 식구가 한 명도 없는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일한 식구인 제게 모든 재산을 남겨주고 떠나셨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정리했더니 현금과 부동산 모두 합해서 20억이 넘는 재산이 하루아침에 생겼어요. 돈보다도 저는 제 가족이 모두 사라졌다는 슬픔에 빠져서 몇 달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이 저를 위로해주고 제가 버티고 기댈 수 있게 만들어줘서 지금까지 버틸 수가 있었어요. 시부모님도 갑자기 고아가 되어버린 저를 너무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셔서 그 뒤로부터는 제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선물도 많이 사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고 우울해하는 제 기분을 풀어주시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할머니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할머니께서는 집이랑 혼수를 다 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할머니에게 얼마의 재산이 있는 줄 정확히 알지 못했던 저는 할머니의 노후도 걱정이었고 제 능력으로 결혼을 하고 싶어서 모든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알뜰하게 모아둔 돈이 6천만 원 정도가 있었고 남편이 본인 모아온 돈과 시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고 나머지는 대출을 해서 25평짜리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제 돈으로는 혼수를 맞추고 남편에게 차도 한 대 사줬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시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았어요. 제가 부모님 없이 자라기도 했고 결혼 준비하면서 친정에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탐탁치 않아 하셨고요. 대놓고 결혼을 반대하시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저는 서로 좋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한 번도 시부모님들이 제게 살갑게 대해준 적이 없었어요. 제가 친정 부모님이 살아계셔도 이랬을까 싶었지만 서럽긴 해도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제가 먼저 시부모님들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제 가족이었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달라진 시부모님들의 태도에 처음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전까지 서운한 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제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게 너무 고마웠고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남편도 예전에도 제게 잘해줬지만 그때부터는 저를 더 신경 써줬고 그 덕분에 금방 극복하고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할머니의 유산이 얼마가 되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알 수 없었고 그냥 제가 어릴 적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던 오래된 아파트에서 계속 살고 계셨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죠. 그래서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20억이라는 엄청난 유산을 제가 받게 되었을 때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갑자기 큰돈이 생겼지만 이 돈은 할아버지부터 저희 부모님이 고생하시면서 벌어온 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았어요. 나중에 우리 부부가 아이가 생기면 더 큰 집으로 이사갈 때는 저도 보탤 수가 있겠구나 정도의 생각만 속으로 하고 있었죠. 하나뿐인 할머니마저 돌아가셨다는 슬픔 때문에 수십억의 재산이 생겨도 전혀 기뻐할 수가 없었고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정신이 번쩍 들게 된 일이 얼마 전에 생겼어요. 야근을 하느라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 남편은 샤워를 하고 있더라고요. 옷을 갈아입고 거실에 나왔는데 남편이 컴퓨터를 하다가 바로 씻으러 간 건지 컴퓨터 전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남편의 컴퓨터는 평소에 제가 거의 만질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일터에서 컴퓨터를 만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집에 오면 절대로 키보드 만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켜져 있는 모니터 화면에 눈이 가더라고요. 카카오톡이 로그인 되어 있는지 대화창에서는 연신 알림이 떠 있었고
호기심이 너무 생겨서 남편을 만나고 처음으로 남편의 카카오톡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들 두 분과의 단톡방이었는데 뭔가에 대해서 활발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돈 이야기도 오가고 무슨 땅이 어쩌고 아파트가 어쩌고 하길래 궁금증이 생겨서 대화 내용을 잠시 읽어봤습니다. 지금도 그날 제가 그 카카오톡 대화창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 아무튼 그 대화창의 내용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처음엔 시부모님들께서 재테크를 고민하시는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 저희 할머니가 제게 넘겨주신 유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상가 부동산이 위치도 별로고 월세도 많이 나오지 않는다며 그걸 팔고 오피스텔을 몇 채 구입해서 월세를 받으면 수익성이 더 좋다느니 뭐 그런 내용의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시아버지도 모두 다 제 유산에 대한 내용을 며칠째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저희 할아버지가 미련하게 왜 지방의 시골 땅을 사놓으셨냐고 아쉬워하는 내용도 있었고 재투자를 하면 남편 보고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자고 제안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이 집이 시부모님들이 보태준 집이기 때문에 저는 얹혀 사는 입장이라서 유산에서 얼마 정도는 자기들한테 줘야 한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더 웃긴 건 믿고 의지하고 있던 제 남편조차 시어머니의 말에 동의하면서 천천히 저를 설득해보겠다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 안에는 저희 할머니에 대한 추모도 없었고 천혜고아가 되어버린 저에 대한 안쓰러움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갑자기 제가 갖게 된 유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그걸 뺏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고 있는데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를 먼저 보내고 나서 저를 위로해주고 제 앞에서 알랑방귀를 뀌는 와중에 속으로는 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이고 시댁이고 다 필요 없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속마음을 알게 된 이상 남편과 하루도 더 살 수가 없었어요. 단톡방 대화 내용을 다 복사해서 제 카카오톡으로 보내놓고 저는 바로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막상 나오니 갈 곳도 없어서 일단 근처의 회사 동료의 자취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뒤늦게 남편이 제가 카톡을 봤다는 사실을 알고 제게 전화하고 카톡을 보냈지만 더 이상 남편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대화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혼하겠다는 말만 해두고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남편과 시부모님 모두 길길이 날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 날 낮에 남편에게 양심이 있으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이혼해달라고 이야기했고 남편은 일단 저보고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더라고요.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았지만 언제까지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일 끝나고 집에서 만나기로 하고 퇴근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남편을 포함해서 시부모님 두 분이 모두 와 계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정말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바닥을 본 것 같아요. 남편과 시부모님 두 분은 제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다가 통하지 않자 협박도 하고 저주도 하고 다시 저를 회유하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땅바닥에 드러누워 울기도 하고 정말 인간이 이렇게까지 혐오스러울 수 있구나 깨달은 날이었어요. 차라리 담백하게 사과를 했으면 제 마음이 이 정도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억지를 쓰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남편과는 이혼했습니다. 아이도 없고 결혼 생활 자체가 짧았기 때문에 비교적 깔끔하게 이혼했네요. 재산분할이라고 할 것도 없고 남편이 해온 집이기 때문에 제가 혼수만 들고 몸만 빠져나오는 걸로 합의를 끝냈습니다. 남편에게 사줬던 차도 제가 다시 끌고 왔고요. 그리고 회사 근처에 혼자 살기 좋은 오피스텔을 한 채 구입했어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을 너무 급하게 써버리게 되어서 마음이 좋진 않습니다. 제가 그날 남편과 시부모님의 대화 내용을 훔쳐보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과 시부모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뺏기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마음이 약해져 있었고 따뜻하게 잘해주시는 그분들에게 많이 기대고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진짜 세상에 혼자가 되어버린 기분이에요. 가족도 없고 믿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다는 게 너무 쓸쓸하고 슬프기만 합니다. 그래도 우울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즐겁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언젠가 제 마음의 상처가 다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믿고 싶지 않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